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교육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올려드릴 내용은 그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활용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주식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본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으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중국 공급 고급 관련된 내용들도 업데이트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개념적인 공부를 하시기는 좀 어려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잡아드리는 게 일단은 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의를 많이 올려드릴 건데, 이동평균선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개념도 아실 거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뭐 골든크로스 매수, 데드크로스 매도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념이에요. 개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개념이 잡혀졌고 이걸 활용을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활용이 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보조지표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이동평균선도 사실은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강의도 꾸준하게 올려드릴 텐데, 이왕이면은 그냥 이 보조지표가 이렇게 되면 사세요, 이렇게 되면 파세요, 이게 아니라 왜 그 보조지표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뭔지 그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투자자분들이 이걸 이용하면서도 아, 이건 이래서 매수구나, 이래서 매도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평균선 강의도 이동평균선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왜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매도인지, 왜 상승한 그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 매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체계적으로 말씀드린 강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의를 한번 볼 텐데, 이동평균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죠.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산술평균한, 평균에는 이제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술평균은 그냥 다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주 쉬운 평균입니다. 근데 가중평균은 중요한 것에 가중치를 둬서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죠. 근데 이동평균선은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한 값이 이동평균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게 뭐 개념적인 정의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뜻을 알고 보면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이동평균선은 어때요? 5일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200일선, 뭐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아마 투자자분마다 이제 보시는 이동평균선이 다를 텐데 기본적인 증권사 세팅은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5일, 20일, 60일에 엄청나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아마 6일선, 21일선, 62일선 이렇게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기준으로 잡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날짜 때문에 그래요. 5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며칠이에요? 일주일을 말합니다. 왜 일주일이죠? 일주일은 7일인데? 일주일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게 5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기 이평선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흔히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조지표인데 왜 20일이냐? 한 달이기 때문이죠. 한 달. 한 달에는 거래일이 대충 20거래일 정도가 있습니다. 60일선은 그럼 뭐예요? 요건 3개월, 그쵸? 네. 200일선은 대략적으로 1년 정도. 그렇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되죠. 근데 뭐 대충 1년 정도. 근데 200일선은 250일선으로 볼 수도 있고 300일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일, 20일, 60일을 기본으로 본다라는 것. 이평선은 스스로 설정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는 개념적 의미는 우리가 친숙한 날짜예요. 우리가 친숙한 날짜로 잡은 거지 5일 이평선이 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 20일 이평선이 엄청 중요해. 사실은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쉽게 보려고 이렇게 정했다는 것 뿐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5일, 20일, 60일을 보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다 보는 지표를 나만 안 보게 되면 남들이 하는 매매를 내가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바닥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그건 골든 크로스,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남들은 이 골든 크로스를 다 봤는데 이평선을 정해놔서 나는 이평선 안 정해놔서 그거 못 보면 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도 남들이 많이 보는 지표는 나도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런 이평선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5일 이평선은 뭐예요? 5일 동안의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겁니다. 그게 5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은 뭐죠? 20일 동안의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눈 겁니다. 20으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20일 이평선이죠. 그렇죠? 60일 이평선은 뭐예요? 60으로 그러니까 60개의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눈 거죠. 그것이 60일 이평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평선의 이제 개념적인 부분인 건데,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아시겠지만 20일 이평선 위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오면 거기선 지지를 받고 그게 깨지면 크게 깨진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이평선에서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으면 저항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자,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게 200일 이평선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에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았어요.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맞고 떨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쨌든 맞죠, 대충?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그 이평선을 밟고 지지를 해요. 이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인데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진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진하게 할게요. 20일 이평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입니다. 여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깨지면서 주가는 밀리는 거예요. 20일 이평선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크게 급락합니다. 그쵸? 근데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니까 어때요? 주가는 또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20일 이평선과 이 녹색 선인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함께 맞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여기선 어때요? 여기서는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올라오니까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잘 맞는 지표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어떤 종목을 다 넣어도 웬만하면 맞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맞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가리키는 심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합주가지수니까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포스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도 보시면은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뚫지 못하면 맞고 떨어져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못 뚫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돌려내니까 그냥 상승을 해요. 그럼 20일 이평선 하나로도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구나. 네, 맞아요. 20일 이평선 상승 돌파 시 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30일 이평선으로 하면 안 맞나요? 30일 이평선으로 해도 대충 맞아요. 넣어볼까요? 30일 이평선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저도 안 씁니다만 30일 이평선을 넣어볼게요. 30일 이평선 이탈하면 매도, 여기서 이탈됐죠? 돌파하면 매수, 여기서도 맞잖아요. 그쵸? 대신 이 단점은 뭐예요? 20일 이평선보다 매수 타이밍이 좀 늦게 나왔어요. 그쵸? 하지만 어떻습니까? 맞긴 맞아요. 35일 쓰면 안 맞을까요? 35일도 대충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평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도 무조건 수익을 보는 게 아닌 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 이평선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쵸? 뭐 안 맞는 구간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21평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주가가. 근데 밀렸어요. 그쵸? 여기서는 여기서 팔면 본전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 손실이잖아요. 모두 맞진 않아요. 물론 21 이평선을 하향 이탈할 때 매도했으면 손실폭은 거의 없겠죠. 본전 매도라든지. 그래서 21 이평선 매매도 전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맞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서론이에요. 이거는 그냥 책만 보셔도 아니면 다른 사람 강의를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본론은 지금인데 21 이평선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21 이평선을 왜 하향 이탈하면 주가가 무너지고 왜 주가가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 전환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요.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는 이 빨간 선인 21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 4월 22일 정도부터 대충 5월 30일,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조금 넘죠? 이 정도의 기간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 이평선 밑에 있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간 동안 최근 20일 내에 포스코를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빨간색 선이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 거거든요, 대충. 그렇죠? 근데 평균 매수 단가의 밑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포스코를 한 달 안에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실을 많이 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주가를 판다고요. 주식을. 그럼 상승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매물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밑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게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쵸? 여기서 빨간 선인 21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요. 이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매수 타임이라고 보는 지점이죠. 왜 중요하냐? 여기서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21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21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기간을 놓고 보면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포스코를 대부분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건 뭡니까? 매물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주가가 다시 무너졌습니다만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그럼 20일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포스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 20일 내 매수한 사람 중에서는 대부분 손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이게 핵심이죠.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자, 100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한 주씩. 100주를 샀죠? 100만 원치 샀죠? 그쵸? 근데 지금 주가가 9,000원이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근데 반등을 할 때 1만 원 근처까지 가잖아요. 매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 기준에서 매수한 종목이 떨어지면 일단 안 팔아요. 근데 올라갈 때 본전 정도 되잖아요. 팔아요. 근데 팔잖아요. 본전 위에서 한참 상승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주식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1만 원대에서는 뭐예요? 이건 계속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면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평선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근데 100명이 1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11,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파는 사람 많아요. 그쵸? 일단 수익이니까. 물론 더 매수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내가 산 가격에 위에서 불타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건 좋은 매매 방법이지만 심리에는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투자 심리는 어때요? 아주 좋은 거죠. 왜?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는 아주 웃고 있는 상황. 그쵸?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작은 매수만 들어와도 주가가 팍팍 올라갑니다. 사실 이 비유가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에 좋은 비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은 평균 손실이 평균 수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 심리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위로 주가가 뚫고 올라오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가는 골든 크로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단기 이평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평선을 바닥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검은 선은 5일 이평선 단기죠. 빨간 선은 21선 생명선이라고 불리죠. 검은 선이 빨간 선 아래에서 위로 뚫고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일단 주가도 진짜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의 의미는 최근 20일 동안 포스코를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를 최근 5일 동안 포스코를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가 뚫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역시 투자 심리가 바뀌는 신호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골든 크로스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다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동평균선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이동평균선을 뭐 뚫고 올라가면 매수하는 거야. 뚫고 내려가면 매도하는 거야. 골든 크로스는 매수야. 데드 크로스는 매도야. 이거는 그냥 인터넷 조금만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골든 크로스가 매수인지 왜 데드 크로스가 매도인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 투자분들이 인지를 하셨다면 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교육을 말씀드리건 뭐 보조지표가 됐든 뭐 기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나중에 투자자분들께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원리를 모르고 단순히 그냥 공식처럼만 외워버리면은 응용이 안 됩니다. 그냥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깨져도 이평선은 깨졌지만 내가 의미한 바에 의하면 아직 투자 심리가 완전히 깨진 거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을 쌓는 판단이 가능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개인 투자분들이 스스로 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감이나 방법론들을 저는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평선 강의 한 20분 정도 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평선 강의를 더 할 수도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이평선만 가지고도 한 10개 정도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근데 오늘은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는 구간이라는 의미다라는 것,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 강의는 보람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기관 외국인에게 좀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기관 외국인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평선 관련 개념 활용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